첫 번째 항목은요. 무기한 총파업입니다. 철도노조. 그렇습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20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8일 오후에 본교섭을 이제 했고 19일 정오까지 철도 노사 간 집중교섭을 진행을 했지만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철도노조는 지난달 10일에서 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이고 준법 투쟁을 해왔는데 무기한 총파업을 하게 되면 2016년 이후에 3년 만인 것이죠. 이번 파업에는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 네트워크스 등의 이 철도공사의 자회사 소속 노조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년 만에 총파업, 그것도 무기한. 혼란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하면 KTX 등의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한 30에서 70%가량 감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혼란과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과 수출입 업체와 관련된 이제 물류의 차질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또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들 그중에서도 이 철도를 이용해서 상경을 해야 되는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이 클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단 대비책을 뭔가 내놨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광역전철 그리고 KTX에 이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의 이제 일반 열차의 경우에는 필수 유지 업무 수준으로 이제 운행률을 맞추고 예. 화물 열차의 경우에 내부 대체 기관사 358명을 투입해서 평시 대비 한 31% 수준에서 운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SRT의 경우에는 파업 종료 다음 날까지 모든 정차역의 창구에서 입석 승차권을 판매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국토부도 이 지자체와 버스업계 등과 협조해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도 한마디 했죠?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 행사 등을 감안해 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교 행사라는 것은 다음 주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하고 한 메콩 정상회의 등의 일정이 있는데 파업이 길어지면은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교섭이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뭘 요구했는데 안 된 거죠? 지금 최대 쟁점이 인력 충원 문제인데요. 인력 충원. 그렇습니다. 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의 3조 2교대로 이 진행되던 근무를 4조 2교대로 이제 개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안전 분야 인력의 대거 충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총 인건비를 정상화해야 한다라는 게 철도노조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노조가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한 4,600여 명의 충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사측은 1,800명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이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3,000명가량의 간격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쟁점은요? 또 철도노조는 이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논의의 진전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4%대 임금 인상과 이 KTX와 SRT 고속철의 통합 등의 요구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노사는 파업 기간에도 교섭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견이 좀 크기 때문에 타결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노조 쪽 요구사항 정리해봤으니까 사측의 논리는 어때요? 일단 총 인건비 정상화의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구속을 받는 사안이다라는 게 이제 회사의 논리인데요. 마찬가지로 자회사 비정규직의 직고용이라든지 KTX와 이제 SRT 통합 같은 것도 코레일 노사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도 철도노조도 이제 공기업 인력 증원이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경우에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정 교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라면서요? 이 총액 인건비제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이제 법으로 제한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 제도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지 못하게 해서 처우 개선 등의 차별 시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제 총액 인건비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 이걸 또 함부로 어기거나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따라서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안전이나 정비 업무 등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일부 분야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업 일단 얼마나 갈지 아직은 예측 불가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국회의 비쟁점 법안 처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아, 드디어 국가직 전환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법적으로는 뭐 완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 지위는 국가직으로 바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소방관 처우와 장비 지원 개선 등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내용도 이 법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에 초창기에 다뤘는데 저희가 심폐소생해서 통과됐나요? 좀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한이 너무 또 많이 걸린 것 같아서 그러게 말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있는 법안이었다는 게 다행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소개한 법안 뭐가 통과됐어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이제 늘린다는 내용의 이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예. 기존 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제 신청하도록 기한이 규정돼 있어서 지난달 9월 13일에 신청 기간이 이미 만료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제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뀐 건데요. 예. 최근까지 진상규명조사에는 위원 추천 문제를 놓고 이 조사의 구성을 못해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목 3명 가운데 비어있던 2명을 재추천했기 때문에 이후 논의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공항, 철도, 극장, 식당 등에서 발권 주문에 활용되는 무인 키오스크에 대해서 이 장애인과 고령자 접근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명시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등도 통과가 됐습니다. 데이터 3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원래 오늘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모두 이견이 없다 이렇게 해서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가 됐고 그래서 오늘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처리는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에는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를 해서 오늘 처리가 유력했는데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지금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나머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처리에 의욕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 한편에서는 애초에 좀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지도부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오늘 처리를 밀어붙인 게 문제다라는 지적도 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대체복무제 법안은 상임위 의결됐다고요? 국회 국방위가 오늘 전체 회의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했고요.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복무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또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 기관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 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는 병무청 소송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시민단체가 우려해온 내용대로 지금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그런 사안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본회의 처리 전까지 여러 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